오늘은 미성년자 성관계하고 영상을 요구한 경찰 피해자가 5명이다. 결론 이제 구속 기소됐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수를 해요. 이 자수가 이제 임의적 감경 사유죠.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이제 자기가 꼬리가 밟혔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어떤 부모가 문제제기 한 걸 알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찰이고 하니까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문제제기 한 거는 다 드러났고, 자수하면 그래도 나중에 감경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자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수했다는 이유로 이제 구속도 면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구속이 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야, 혐의를 부인해줘라,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해줘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한 후에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살이고, 근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러니까 이제 이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리 변별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서 뭐 합의하에 했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강간으로 봐주는 거죠. 의제는 이제 간주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의 동의는 제대로 된 온전한 의미의 동의 내진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착취물 제작하고 소지했다.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보관처 처분도 요청했다, 검찰에.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했다.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윤씨는 이렇게 접촉한 미성년자를 만날 약속을 잡고 이 공유 차량을 빌려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보면 공유 차량으로 빌려와가지고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차에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죠? 굳이 이 공유 차량을 빌려왔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 중 2명한테는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 요구하고 또 받았다. 근데 이제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 절대로 이걸 주면 안 되는 게, 아니면 이제 뭐 자발적으로 막 보고 싶다 이러면서 뭐 이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 이게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이제 협박의 수단을 어디 이제 뭐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어디 뭐 또래 집단한테 유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이제 이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영상을 촬영하시면 안 된다. 근데 피해자 여중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 하면서 수면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수했다, 이런 거죠. 이거는 스스로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문제제기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눈치채고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은 자수 관련해서 이 시점이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벌써 이제 내가 이제 수사 개시돼서 검거될 것 같아. 체포 전에 이제 자수하면 나중에 감경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자수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자수한 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 여중생 수차례 연락해가 직접 만남을 가졌고 혐의를 부인해달라. 그리고 필담을 주고 받아요. 필담. 이제 필담이 뭐예요? 이 볼펜이나 이런 펜으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통화를 하게 되면 이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도 하고 상대방이 음성을 녹음할 수 있잖아요. 꼬리 안 밟히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톡이나 이런 것도 포렌식 해서 다 복구가 되면은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머리를 쓴다고 필담을 주고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회의도 시도하고 또 이제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꿔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뭐 자기가 영상을 뭐 찍었거나 아니면 영상을 달라고 하거나 요렇게 했던 거, 남아있는 걸 다 없애버렸겠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 등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명히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고려가 됐을 겁니다. 구속이 됐고, 검찰은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이제 의뢰해 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야. 굉장히 피해자들이 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분들의 어떤 지인분들 중에서 이 피해자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많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피해자를 이 가해자들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이제 자신의 어떤 의도를 숨기고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 태양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피해자들 네가 잘못 네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동성 착취물 혐의까지 적용해가지고 검찰에 이제 경찰에서는 이렇게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는 또 구속 기소를 했다 이런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서도 이게 이제 저희들 이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좀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지적이 좀 있고 제가 그 상담할 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상담해 드릴 때랑 이렇게 지금 사실 이제 혼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안 쉬워요. 제가 텐션을 끌어올린다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피해 여중생들 그래도 그나마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른 피해자가 이 25살 이 가해자가 25살인데 이 검거가 안 되고 계속 내비둬도 얼마나 피해자가 더 많이 양산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이 부모하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마수에 이 나쁜 사람들 손에 이제 노출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여라도 이렇게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이나 자기 속내를 털어낼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